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족바가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평화나무 최근 송사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저 후원 회원들께만 문자로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문자를 드렸는데 이게 뭐 커뮤니티마다 또 우리 민주진보 진영 유튜브 우리 시청자들의 게시판마다 또 저희 평화나무를 걱정해 주시고 또 많은 돈을 또 송금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이사장으로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참 이런 소송을 겪으면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접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 시민들의 이런 뜨거운 성원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더 열심히 지금보다 더 뜨겁게 더 최선을 다해서 이 한국 사회 바로잡는데 더 역점을 둬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더 좋은 나라, 더 반듯한 나라, 그리고 종교가, 정치가 제자리에서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 평화나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서 인사를. 감사합니다. 큰 절을 올리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우리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저희가 보답하는 길은 더 열심히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기소침해지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앉으나 서나 감사하고, 화장실 가나 나오나 감사하고, 밥 먹으나 또 설거지하나 감사하고, 정말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금은 족바가 시대는 MC 장원이 좀 당분간 좀 건강 문제 때문에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드디어 그가 등판했어요. 그가 왔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사실 우리 되게 자주 보는 분인데. 네, 아니 자막에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라고 나왔어요. 네, 정치외교학과입니다. 이 바닥에 몇 없는 예. 정치외교학과 출신 평론가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핑농가. 핑농가. 핑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근데 정치외교학도로서 정치외교학도 공부 안 한 것들이 뭐 저 같은 경우 신학이고요. 네. 이런 자들이 정치외교를 논할 때는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깜짝 놀라죠. 심지어 MC 장관은 영문과입니다. 영문과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 평론을 할 때마다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가소롭진 않습니까? 가소롭진 않고요. 그게 민주사회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누구나 입 한마디씩 거둘 수 있는 그런 세상. 네. 그것이 바로 민주사회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나 한마디씩 거둘 수 있는 네. 세상. 박지희 씨는 국어국문학과입니다. 그렇지. 네. 국악고 출신이고요. 누구야? 헬마우스는? 헬마우스도 국어국문학 쪽인 걸로 알고 진짜요?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네. 글만 보는 거예요. 뭐 제막매가 이런 거 보다가 이제 와서 정치평론을 하는 거예요. 한글만 읽을 줄 안다. 네, 한글만 보다가. 알겠습니다. 이따 국문과의 비밀을 좀 풀어드려야겠어요. 네. 왜 이렇게 국문학 출신이 많은가? 송소미 아나운서는 어떻게 돼요? 저도 국문과. 진짜요? 또. 예. 숙대 국어국문학과. 네. 그래요. 비밀이 다 있습니다. 숙대 또 배현진의 후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가장 안 좋은 사람만 먼저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은 자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민대 박사. 국민대 박사로. 그래도 박사님이시네요. 근데 이제 또 제가 강남대 신학과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딴 분들은 다 학부인데 나만 이렇게 박사. 최종 학력. 최종 학력인데 사실 국민대 박사도 그렇게 자랑할 학력은 아닌 것 같아서. 예, 좀 아주 하나 더 해주세요. 북한대학원, 북한대학원 최종 면접 불참자. 북한도 갔다 오신 거예요? 못 간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그게. 아니 북한 대학원? 북한 대학원 대학교가 있어요. 북한 대학원 대학교가 있어요. 예, 북한을 연구하는 북한 대학교가 있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저쪽 아니에요. 청와대 옆에. 네, 맞습니다. 네. 삼청동 옆에 있고, 그게 원래 경남대 소속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학교 이름이 경남대면 그때 다 지방 분산 정책을 펼쳐서 경남으로 내려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인데 꼼수를 써서 네. 북한대학원 북한대학교를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삼청동에 그대로 눌러 신기하다. 앉았고 제가 북한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했으나 그 전날 새벽 5시까지 MC 베타 형과 클럽에서 술을 먹느라 최종 면접에 불참했습니다. 와 신기하다. 아니 무슨 뭐 등록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으면서 면접 봤다고. 아니 MBC 면접 보면 MBC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이. 진학 예정자였다. 네. 진학 열정자. 진학 지원자. 네, 진학 지원자.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 오늘 저 MC 장원이 좀 쉬시느라고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아주 참신하게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실 최선을 거고요.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2부에서는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하고 네. 안귀령 부대변인 나오시고 예, 그래요. 아주 정말 오늘 너무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예. 네. 또 숙적 박지희가 또 나오기 때문에 예, 또 어떤 이야기하고 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네. 박지희 씨하고 그렇게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눕니까? 아,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죠. 서로의 그 신체 사이즈 얘기도 막 하고. 진짜요? 야, 이 정도면 부부간의 대화로도 참 너무 과하다 싶은데. 신체 사이즈로 서로 격이 없이 예, 폄하하죠. 너의 크기로는 어림도 없다. 라는 얘기를. 각자 한 부위씩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 부인할 수 없죠. 박진 씨랑 저랑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만 진짜요? 10년을. 예. 예, 지금 이제 12월 이제 19일이 지나서 그런데 3일 지났네요. 12월 19일. 2012년에 문재인 박근혜 대선 때 문재인 TV로 만나가지고 11월경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만 10년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알고 지내서 정말 격이 없게 지냈고 물론 박지 씨랑 10년 안 알고 지냈다고 해서 다 격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럼. 예, 예. 박지 씨가 포기한 거죠. 워낙 많이 건드리니까. 아, 그래요. 네. 저 때군요. 네. 아, 저 때 아니지. 저건 저 술친구미라고. 맞아요. 2017년 광고예요. 예. 광고예요? 광고했었어요. 네. 그저 술친구미라고. 네. 그 이제 숙취 해소. 군뱅이가 들어간 그 술친구미라고 있었어요. 군뱅이가 들어갔어요? 예. 저 때는 살도 많이 안 쪘네요. 야, 박쥐 그 많이 이뻤네 그때. 네. 예. 박지 씨가 저 때 아마 이제 현대에 다니는 남자친구 만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쁘다. 모든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박지희 씨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오창석 그 평론가가 네. 자기한테 한번 대시를 했었다. 사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대시가 되는 거죠? 어필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어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너는 생얼이 예쁘다. 생 몸을 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지만 생 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얼굴에 꽂히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아시다시피 저는 골반에 꽂히기 때문에 뭐 얼굴과 이런 데는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생 몸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뭐 그거는 대시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너무 격이 없어가지고 예, 정말 부부 사이에서도 나눌 수 없는 대화가 네. 두 분 사이에서 막 네.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창석 씨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그 네. 발언을 두고 또 박지희 씨가 이제 오창석 씨에 대해서 격이 없이 한 얘기를 놓고 서로 만약에 고소를 한다? 그러면 처벌은 우리 오창석 씨만 됩니다. 그럼요. 독박 걸려? 그런 페미 사회. 나 혼자 처벌 받을 겁니다. 아마 징역 갈 수도 있어요. 성희롱으로. 희롱은 제가 알기로 그런 징역형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발언 수위만으로 저 징역 갈 수 있죠. 아니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희롱은 그렇지 않아요. 범죄가 아니에요. 성추행만 범죄인 거죠. 그럼요. 성추행 이상부터는 그렇죠. 실제로 저는 몸에 손댄 적은 없으니까요. 네, 입으로만. 늘 입으로만 했기 때문에 몸에 실질적으로 된 적은 없습니다. 아니 보통 입으로만 하면 이제 말로만 공격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그 얼굴로 입으로만 하는데 왜? 더러워. 똑같이 받아주세요. 입으로만 했습니다. 입으로만. 네, 입으로만 했다. 앞으로 나가서 소문을 많이 내세요. 송설미 씨가. 네. 오창석 씨는 박지희한테 입으로만 했다. 라는 거. 팩트 아닙니까?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입으로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이 말이죠.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레귤레이션 2023년 어그레시브하게 뛰자. 무슨 소리야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수도 그래서 앙드레임 선생님도 이렇게 말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레귤레이션 2023년 어그레시브하게 뛰자. 나 어그레시브하게 뛰자 너무 웃긴데요? 네. 어그레시브하게 런하자 하지 왜 그 뛰자는 또 그 우리말로 합니까? 예.
자, 하여튼 뭐 이런 윤석열, 예, 또 한번 우리에게 웃음을 줬습니다. 국어국문학과 한마디 해주셔야지. 아, 너무 보기 안 좋네요. 너무 잘 못하는 것들이 꼭 중간중간에. 잘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아이, 그래요. 참, 이런 인간이 또 대한민국 대통령을 또 운운하고 자빠졌으니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좀 이 이슈를 깊이 한번 파고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 뉴스 버스라고 있어요. 아, 네. 뉴스 김태현 버스. 기자. 네. 네. 김태현 기자의 특종인데, 이걸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거 너무 안타까운데, 오늘 보니까 뉴스 공장에서 김어준 총수도 짚었더라고요. 자, 도표 띄워주시죠. 자, 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직도 같네요. 네. 자, 여러분 고발 사주 사건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 좀, 개요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좌측 상단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저 세 명.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고발장을 씁니다. 근데 그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 인사한테 건네요. 그래서 국민의힘 보고 검찰에다 이걸 갖고 고발을 하라라고 누군가가 사주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국민의힘 관계자는 바로 저 조성은 씨라고 당시에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고요. 이거를 이제 고발장, 누군가가 작성한 고발장을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사람이 바로 김웅, 국민의힘 지금 송파 국회의원이죠. 네. 이 사람이 원래 검사 출신이고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또 쓴 나름대로 맞습니다. 스타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검사 출신인데다가 이 나름대로 또 이제 검찰 쪽의 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고발장은 김웅이 쓴 거냐? 아닙니다. 김웅은 손준성이라는 사람한테 받았어요. 그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자, 손준성이 누구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그러니까 수정관이라고 말합니다. 네. 대검 수정관이었던 손준성이었습니다. 검찰 공무원이에요. 검사예요. 그리고 대검 수정관은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직접 보고할 수 있고 직접 지시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손준성입니다. 네. 그 사람이 김웅한테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웅은 그 고발장을 조성은에게 전달했고, 조성은은 그 고발장을 당에 전달해서 실제 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정점식이 있었죠. 그렇죠. 저거 본 것 같아요.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렇지, 거 맞아요. 많이 손준성이 유명했죠. 보냈어요. 손준성이 보낸 거야. 자, 근데 지금 그 고발장을 보게 되면은 이 고발장은 고소장이 아니에요. 고소장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할 때 고소장이라고 하는 거고, 네. 피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제3자가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아무개가 피해를 봤으니까 이 사람 수사해달라. 라고 제3자가 얘기할 땐 그 고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발장에 적시된 걸 보면은 그 피해자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야. 네. 그럼 누구를 상대로 고발한 거냐? 당시에 최강욱, 황희석, 네. 유시민 이런 분들이었어요. 때는 어떤 때냐? 총선. 2020년 총선 때야. 네. 총선 때 최강욱, 황희석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였습니다. 선거 앞두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고발해달라라고 검찰이 국민의힘에다가 특정 정당에다가 사주를 했다? 고발을 사주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죠. 특히 그 손준성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말은 형식은 고발이지만 실상은 윤석열이가 그거 내가 고발하고 내가 고소하기는 좀 그러니까 네. 그거 국민의힘 보고 저거 고발하라고 그래. 이 셀프 고발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고발 사준 거지. 만약 그렇다면. 네. 근데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를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은 이렇게 해서 고발이 됐는데 손준성이가 김웅에게 보내고 김웅이 조성은에게 보낸 그 고발장하고 실제 고발장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복붙이야, 복붙. 그러면 결국에는 이 손준성이가 보낸 네. 그 고발장은 그런 한마디로
실제로 실행에 옮겨졌다라고 네. 봐야 마땅하겠죠.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 사건이 그래서 결국 이제 고발 사주건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이제 최강욱 의원 등에 의해서 고발이 됐겠죠. 고소가 됐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손준성과 김웅이 이제 수사 대상이 됐는데 손준성은 현직 검사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요. 물론 처음에는 손준성하고 김웅 모두 다 공수처에다 넘겨졌어요. 그런데 김웅은 당시만 해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검찰을 그만둔 민간인신 분, 네. 공직선거 후보자였기 때문에 김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만 이 사람 기소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김웅은 검찰로 보내고 손준성은 공수처가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 넘겼어요. 자, 그 김웅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죠. 친정인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불기소 됐을 것 같은데. 자, 정답입니다. 일단 손준성은 아직 재판 중이에요. 네. 기소가 돼서 공수처에 의해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이고 김웅은 검찰에 넘어갔는데 검찰이 그 무혐의 불기소 처리를 해버렸어.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어찌 보면은 공범 관계인데. 네. 공범 관계인데 어찌 된 거냐? 자, 저기 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이희동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이 김웅에 대해서 무혐의를 때렸는데 그 고발장, 문제의 고발장, 고발 사주를 해달라는 그 고발장을 손준성이 아닌 제3자가 저기 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단의 맨 왼쪽에 있는 제3자 네. 손준성이 아닌 누군가가 그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손준성이가 다이렉트로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김웅하고 공범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준성이 김웅한테 보내야만 두 사람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공범 관계가 성립이 네. 되는 건데 애초에 손준성이 작성하지 않았다면은 손준성과 김웅은 그냥 각자인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했으나 자, 근데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은 그러면 어디서 근거를 두고 있느냐? 그 이희동 검사 밑에 있는 수사관이 그런 네. 얘기를 했다는 거야. 포렌식 수사관인데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네. 아, 그러면은 손준성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겠네? 그러면 김웅 무혐의지. 이렇게 이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손준성 씨가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최근에 손준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3전 그러면 손준성도 무죄가 될 거 아니겠어? 네. 손준성도. 그렇죠. 그래서 손준성 재판에 지금 기소가 됐잖아. 손준성 재판에 그 수사관이 나왔어. 나와가지고 당신 정말 이희동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제3자가 있다고 했냐? 제3자가 있다고 했냐? 근데 이 수사관이 법정에 나와서 나 그런 말 안 했는데요. 그럼 이제 이희동의 발언이 거짓말인 거죠. 그렇지. 그 김웅을 무혐의 때린 그 근거가 조작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무죄 때린 거 다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 거 무혐의 때린 아니에요? 것도 엎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또 수사가 착수됐어요. 예, 이거 진짜 골 때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저 이희동이가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 이희동이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어요. 정진상 얼마 전에 기소한 사람이 저 사람이야. 어떻게 만들지는 또뭐 뻔히 보이죠. 네. 그래요. 아니, 이게 천연덕스럽게 조작을 한 게 맞다면은, 저런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면 안 되지. 이재명 대표 건도 또 조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나 정말 이 수사관 법정에 나와가지고, 나 그런 말 안 했는데요. 거짓말 하려면 수사관도 좀 섭외를 하지.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가 고발 사주잖아요. 네. 지금의 상황으로만 따져서 A 수사관의 증언이 진실이라면 이희동은 누군가한테 무죄 사주를 받은 걸 수도 있죠. 김웅과 손준성을 풀어줘라. 네. 근데 이제 A 수사관이 틀어졌는데 이 A 수사관이 틀어졌던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불안한 김웅이 어떻게 하느냐 나를 지켜내라라는 정책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3자 이야기는 사실 그 수사 초기부터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아주 없진 않았지만은 네. 정말 3자가 있다면은 검찰이 찾아냈겠지, 누군지. 금방 찾아냈죠. 금방 찾아냈지. 그렇잖아요. 네. 찾아내지 못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누군지 분명히 특정하지 않고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로 그냥 김웅을 네. 그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준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역시 제3자라는 존재 자체가 아마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해서 김웅을 무혐의 때려주고 그리고 손준성도 무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꼼수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마땅할 것 같아요. 야, 이제 손준성 이제 무죄 받기 쉽지 않게 됐네. 그리고 이희동이도 앞날이 좀 불투명해졌어요. 김웅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이렇게 그 막연하게 실체가 없는 이걸 불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구체적이지 않은 누군가를 성명 불상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표현하는데. 불상의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로 김웅을 불기소했는데 이거는 명백한 조작 수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체 그럼 누가 지시했을까? 누가 고발 사주를 했을까? 누가 손준성 시켜서 김웅한테 전달해서 조성은 씨한테 전달해서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실제로 고발하게 했는지 거의 그 검찰이 만든 걸로 추정되는 그 고발장과 복붙 같은 네. 그런 고발장을 내도록 만든 사람, 이 고발 사주를 시킨 최종 윗선이 누구일까? 첫 번째 샘물이 필요한 거예요. 바다로 나가기 전에는. 그러면은 손준성한테 시킬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권위와 권력이 있어야 되고 이희동도 움직일 수 있는데 김웅이 만약 설령 그 사람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지시였다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세여야 합니다. 그럼 그 당시 실세가 없죠. 그렇죠. 아니 사실 이 고발 사주로 해서 가장 크게 이득 볼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피해자로 적시된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셋 중에 하나가 아닐까? 혹은 그 세 명을 너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래요. 이게 만약에 손준성이가 그 고발 사주한 게 맞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손준성이가 다 뒤집어 써야 될 상황인데, 이거 굉장히 범죄가 큽니다. 공직자가 선거 개입한 거예요. 바로 아웃이지. 이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구속 수사도 가능한 또 이제 그 징역도 가능한 형벌이 예고돼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참모였는데 자 윤석열과 무관할까요? 손준성이가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갈까요? 손준성을 그만큼 믿어도 될까요? 누군가는 똥줄이 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만 잡혀간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뭘 받았다고 그냥 그렇게 순순히 따라갈까? 예. 그렇지 않겠죠. 예, 아마 이희동이가 네. 수사관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증거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거나 또 손준성이가 말이죠. 네. 당시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었죠. 근데 윤석열이 집권한 다음에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갔어요. 이거 영전한 겁니다. 네. 영전한 거예요. 왜 이렇게 써? 아니 지금 기소가 된 사람 아니야. 손준성이가 공수처에 의해서 망신스럽게도 네. 게다가 그 선거 개입 혐의로 그런데 영전을 시켜? 왜 그랬겠어? 이희동으로 하여금 증거 조작하게 만들고 네. 그리고 영전을 시켰어. 자. 그 윗선에 다 윤석열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인사관리는 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했던 거나 다름없고요. 자, 그렇다면 그림은 다 나왔습니다. 네, 그림 다 나왔죠. 네. 아이고 정말 참 해맑은 인간들 도둑질을 하더라도 좀 머리가 좀 좋아야 합니다. 네. 이게 저는 전형적인 검찰식 관리였던 것 같은데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검찰의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밑에 후배 검사들한테 어떤 중요한 사건을 맡깁니다. 야, 한번 잘해봐. 이번에 경찰대 출신인 거 다 엎어야지. 라고 내부자들을 위한 영화에서 조승우한테 뭘 시킵니다. 근데 조승우가 엇나가서 세게 하면은 너 그렇게 그럴래? 왜 이렇게 세게 했어? 이런 식으로 꼬리를 자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희동은 현직에 있고 최종 배후에서 시키고 기소하고 했으니까 이희동은 보호하는데 손준성과 김웅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너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오버를 해? 오버를 하기는. 옛날에 그래서 검사들이 막 뭘 시켰단 말이야. 부당한 지시를 냈어. 네. 그래서 어렵게 했어. 법을 어겨가면서. 그 딱 하면은 너 왜 그렇게 일을 벌였니? 일이 틀어지면 일이 틀어지면 그런다는 거야. 잘 되면 칭찬하는 건데 틀어지면은 야, 나 억울하다고 했지. 너 그렇게 불법적인 일까지 저지르라고 했냐? 에이, 검사가 그러면 안 되지. 야, 너 왜
왜 오버를 해? 야. 일 열심히 한 거는 뭐 내가 그 마음은 알겠지만은 그렇다고 왜 불법을 저질러 검사가? 아이고 정말 참 이 친구 큰일 날 친구네 이런다는 거예요. 어때요? 어떻게 짜증나지? 지금 손준성이랑 김웅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김웅은 매우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요. 야, 법반 먹던 애가 왜 그래? 자, 손준성 씨. 아이고 믿을 놈이 따로 있지 어떻게 윤석열 따위를 믿습니까? 손준성 아이고, 검사와 참. 김웅 의원은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촛불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이번 주 토요일에 나오세요. 예, 광장에 나오세요. 나오시면 저희가 저 알겠다 하겠습니다. 12월 30일 날 저하고 변희재 씨가 무대에 서서 발언하는데 그때 저기 나오시면 우리 손준성 씨 요번에 발언 기회. 카렌다 우리 요거. 우리 저 캘린더. 6분의 잘했다 해도 아니 알았잖아요. 카렌다가 캘린더인 걸 몰랐습니까? 카렌다 렌트카 이런 건 줄 알았어. 카렌다라서. 카렌다는 카렌트 처음. 이런 느낌으로. 카렌다. 그래, 카렌다는 사실 저기 저 치킨집에 걸려 있는 달력이 카렌다지. 네, 맥주집에 있는 거. 그렇죠. 요즘에 그런 버전이 안 나와서 좀 예, 아쉽습니다. 캘린더. 캘린더 나눠주세요. 캘린더에다가 내가 사인해서 드릴게. 네. 손준성 씨 12월 31일에 광장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신한은행 쪽으로 오세요. 구체적인 장소까지. 아니 그 뭐 광장이 넓거든. 예. 자, 참 안 됐습니다. 그 윤석열 믿고 하여간 참 열심히 참 충성을 했는데 홍장원님이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홍장호님이 누구시지? 오늘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오창석 많이 웃기지 말고 적당히 해라. 아니 오늘 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진짜 오창석 평론가. 아니, 근데 김웅도 너무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게 지도 국회의원 한번 해먹으려고 아니, 많이 그럼. 잘 보이려고 이 짓거리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정의 구현입니다. 그러나 네. 지금이라도 네. 백기통합 한다면 그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네. 참 우리 어떻게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이거 봐봐. 이거 여기서 박모 우리가 수사관. 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박모 수사관. 네. 지금 검찰을 완벽하게 윤석열이가 다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시대가 좀 기가 막힌 시대고 엉망진창인 그런 세상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들이 야 거짓말했다가 이러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친다. 내가 이제 진짜 죽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은 갖고 있는 거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 아니야. 네. 지금 완벽하게 윤석열이가 다 장악하고 통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공직자들도 윤석열 정권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내가 거짓말했다가 이런 식으로 저 악의 무리 들고 한 배를 타면은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은 할 수 없다. 그 어떤 그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 거야. 살기 위한 어떤 생계형 양심이라고 해야 될까? 네. 모든 공무원이 그렇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DNA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내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기본적으로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어떤 관할 구청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럼 공무원들이 다 규정집을 가져온대요. 그럼. 왜 가져오냐?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 여기 내 관할이 아니었습니다. 내 소관이 다 아니었습니다. 변명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본인한테도 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까지 다 지켜준다는 사인을 명확하게 보내야 돼. 이미 그 네. 윤석열 친윤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저 공포감이 돌 거예요. 일생 친윤이었던 거의 뭐 깐부나 다름없었던 김만배를 저렇게 사지로 모는 거 봐봐. 그렇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에 배치되면은 저렇게 죽음의 그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안 봐주는 거예요. 자,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공직사회 그 공직사회가 지금 딴맘을 먹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윤석열 휘하에 있는 이 친윤들, 윤핵관들, 너희들 저 조심해라. 너희들이 지시하는 거 다 녹음해. 모든 걸 다 근거로 남겨놓는다고. 왜냐? 다음 정부 때 부메랑이 날라올까봐. 그러니까 좀 그 도둑질을 하더라도 나쁜 짓 하더라도 좀 적당히 하라고. 또 상대방한테 거짓말 강요하지 마. 나쁜 짓 강요하지 말라고. 이 나쁜 놈들아. 자, 광고 좀 갑시다. 아, 네. 예.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산양산삼 순백 지금
두 분 앞에 그래요. 놓여져 있거든요. 예. 하나씩 드시고 기력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7년근 산양산삼 순 100% 추출 원액으로 만든 산양산삼 순백입니다. 자, 차 한 잔 값으로 산양산삼을 드실 수 있는데요. 3천여 건에 이르는 왜? 예, 아니 되게 작아 보여서. 그래. 네. 많이 팔기 위한 몸부림이야. 자, 산양산삼 지리산 7년근 원료삼입니다. 사실 원료삼 가격 자체가 좀 껑충 뛰어가지고 이게 희소성이 있는데 이제 업체가 이게 가격이 올라도 단 10,000원만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 박스에 20만 원이 넘지 않아야 재주문하실 때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해서인데요. 올해까지만 38만 원에 산양산삼 순백 2박스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제품도 있습니다. 자, 저렇게 천천히 드시면 더 맛있어요. 저게 천천히 더럽게. 너무 싫어. 비지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산삼비타 한 병, 산삼 석류 유산균 한 병까지 총 2병 준비했습니다. 미국 수출만 하던 제품인데 씹어 드시면 너무 새콤달콤하고 좋고요. 여러분들의 감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떡해. 여러분 고객 감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요. 산양산삼 순백 네.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문의는 1666-1080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산양산삼 정말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격찬에 맞이하는 그런 산양산삼인데, 자, 건강 회복을 위해 따로 하시는 일이 없다. 기력 회복을 위해 딴 거 하는 거 없다. 그러면은 산양산삼 순백으로 아주 네. 효율성 높은 가성비 높은 회복, 기력 회복을 도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맛있어요. 몸이 약간 바로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혈액순환 잘 되고 이러니까. 맞아요. 열이 피가 잘 돌아야 돼요. 자, 뉴스버스가 또 낸 특종이 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힙니다. 손준성이가 소속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합니다. 또 고발사주 재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지난 5월 6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뉴스버스가 최초로 이제 고발사주 보도 직후 검사들 대대적인 증거 인멸 보도를 냈는데, 이 임모 검사가 컴퓨터, 휴대전화 같은 증거인멸 정황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 임 검사의 컴퓨터뿐 아니라 이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 25대가 고발사주 보도 당일 전부 포맷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예. 포맷된 컴퓨터 25대 중에서 네. 몇 개는 이미 10일 전, 15일 전에 새로 교체된 새 PC였대요. 아니, 열흘 전에 교체한 PC인데 새 PC를 포맷할 이유가 없죠. 그 뭐겠어? 증거인멸이지. 네. 보나마나 증거인멸이죠. 예.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기침이 아까 나오네요. 이렇게 목으로 넘기다가 목에 걸렸어요. 살에 걸렸어요. 네. 나이 들면 살에 걸린다? 그래서 목 깊숙이 넘는 건 좀 자제해야 돼요. 그래요. 예. 두 분은 그럴 일이 없으시잖아요. 예. 왜 그러세요? 우리는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런 일이 없죠. 그걸 예. 마치 뭐 그럴 그런 일이 필요를 못 느낍니다. 마치 그럴 일이 예. 있는 것처럼.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예. 자, 그래요. 아니 왜 포맷을 해? 네. 포맷을 할 이유가 없잖아. 원래 쫄리는 자가 뭘 감추려고 하거나 지우려고 합니다. 네. 아니 그것도 저기 보니까 컴퓨터에서 저장 장치만 분리해서 다른 컴퓨터에 저장 장치를 새로 설치한 다음에 포맷을 했다고. 하나만 해도 되는데 아예 그냥 완벽한 혹시나 몰라서 그냥. 완전 범죄를 네. 추구했던 것이죠. 야, 이거 정말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컴퓨터에 있는 저장 장치를 떼고 반납을 하면 그 컴퓨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죠. 그냥 외장하드. 외관 확인한 거예요, 외관. 네, 그치. 네. 예. 와. 게다가 또 뭐 다른 사건입니다만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지난번 12구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죠. 이 사람은 또 그 참사 일주일 뒤에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휴대폰을 변경했고 아이폰 비밀번호도 숨겼다고 하고요. 휴대폰 네. 쓰던 휴대폰은 변기에
빠뜨려 가지고 새로 야. 구매했다 이렇게. 누구한테 배웠을까? 이런 꼼. 아 이거 보면서 야 얘네들은 진짜 범죄 집단이구나. 아니 사실 남 보고 증거 은닉하지 마라, 증거 인멸하지 마라 이래야 될 사람들이 앞장서서 증거 인멸에 아주 본을 보이고 있어요. 본을 보이고 있다 못해서 어떻게 해야 이 수사를 피할 수 있는지,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그 정말 샘플 케이스,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한동훈이가 저기 그 독직 폭행을 했다고, 독직 폭행을 당했다고 우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폰 휴대전화를 뭐 20자리 해놓고 비밀번호. 예. 그 비밀번호를 공개하지도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보면서 얘네들은 진짜 이거 범죄 집단이나 할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놓고 국민들 보고 수사 협조하라 이런 얘기 어떻게 합니까? 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25대를 포맷을 해. 그 고발사주 사건으로 자기들이 수사 대상이 되니까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보도가 나온 날 포맷을 했다고 하니까요. 아주 그냥 정말 이런 검찰, 이런 정부를 믿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전 그래서 그렇죠. 아마 이런 꼬라지를 본 아마 검찰 내의 그 수사관들도 야 얘네들 정말 너무 심하다, 너무 막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 그 박모 수사관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현 정부에 대해서 그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 정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느낌이 들고 박모 수사관을 또 괴롭히겠네요. 그렇겠죠 아마. 주변 털고 막 압수수색하고 뭐 왜 그따위로 발언했냐. 지인들을 또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또 압박하고 말이죠. 네. 그래요 뭐 우리의 이야기는 항상 결론이 똑같습니다. 그 예전에 조파가 처음 나오셨을 텐데 네. 우리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타도뿐이다. 타도 탄핵. 네. 당연하죠. 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뭐 결론은 나왔습니다. 아니 이런 가운데서 무슨 우리가 이 정의와 상식과 원칙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저 주말에 12월 24일도 12월 31일도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광장에서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세상을 좀 바꾸는데 함께 좀 일조했으면 좋겠어요. 자, 광고 또 갑시다. 네, 두 번째 광고 만나보겠습니다. 소개만 조금 해드릴게요. 소개는 그러면. 해도 돼요. 이 소개는. 매연 생명창고 국내산 100% 생압착 생들기름입니다. 들기름.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렇지. 이게 들기름을 그냥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요즘에는 네. 한 스푼씩 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하셔가지고 많이 네. 드시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좋은 생들기름을 드셔야 합니다. 그럼. 매현 생들깨기름이 45도의 냉압착 방식으로 딱 한 번만 착유하는 기름이거든요. 네네네. 들깨 1kg을 써서 이 250ml 기름 한 병밖에 못 얻는다고 합니다. 대신 정말 건강한 성분을 듬뿍 담았고요. 필수 지방산인 식물성 오메가3까지 60% 이상 함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하는 건 바로 이 매헌 생들기름을 가지고 시금치를 한번 아이고 세상에 시금치. 시금치 볶음을 김엄마가 이게 직접 시금치를 하면 좋겠는데 장갑이 너무 작아요. 이게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아유. 제가 할까요? 너무 작으세요? 어우. 손가락으로 살짝. 이게 우리 나도 이제 손이 두껍지만은 근데 지난번에 전광훈 씨 봤잖아. 네. 전광훈 그 형님 손은 네, 두꺼비 같아요. 와 그 저기 왜 그 맥도날드 가면은 빅맥 더블 패티. 네. 응? 그렇게 두꺼워요? 저 패티에다가 빵까지 다 얹어. 네. 그 두께야 손 하나가. 손 진짜 두껍네요. 두꺼워 그 양반이. 네. 네. 장갑이 조금 그러네. 역시 네. 고무는 좀 잘 늘어나는 소재를 써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래요. 고무 전문가. 네. 그럼요. 네. 고무 전문가. 자, 그럼 한번 매헌 생명창고의 냉압착 생들기름으로 시금치를 한번 만들어 아이고,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생으로 먹는 만큼 이 생들기름은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정말 그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부어야 되나 이거? 응? 손바닥 정도에 올리셔 살짝 부으시고 이 정도? 네. 이 정도. 그러시고 이제 비벼주시면 아이고, 됩니다. 그래요. 사실 이게 양 조절을 고민하실 텐데 많이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게요. 매현 생들기름은 그냥 스푼채로도 너무 먹기 좋은 거야. 때문에 들기름 괜찮습니다. 자체가 좋은 거야 이게 지금. 네. 들깨기름. 네. 감마리놀렌산, 감파토코페놀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노화 예방에도 좋고요. 비타민 F, 기미, 알레르기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좋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넣읍시다. 예, 조금만 더. 일단 드셔야 되는데 또 너무 많이 넣어도 에이, 괜찮으시죠? 뭐. 고무는 기름이죠. 예.
저 사람이? 예, 저 그래. 사람 내 쫓아요. 예, 그럼 좋아. 이런 건 많이 넣어줘야 돼. 좀 몸에 좋은 건 많이 넣어야지. 예, 그래요. 예. 근데 맛있을 것 같다. 아유, 그래요. 네, 오직 국내산 김엄마의 들깨만을 정성이. 선별했습니다. 예. 단 한 번만 압착하는 깨끗한 생들기름이고요. 자, 매주 3번 착유를 해요. 당일 또는 전날 착유한 정말 신선한 기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나? 너무 많구나. 예. 자, 손이 크셔가지고. 예. 자, 요거. 예. 자, 비빔밥이나 나물에 묻혀 드셔도 그냥 좋고요. 드셔도 샐러드에 생들기름을 뿌려 드시는 그럼, 것도 그럼, 인기가 그렇지. 많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 국내산 예. 100% 냉압착 생들기름 자, 250ml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26,000원 먹어야지. 믿고 먹을 수 있는 예. 생들기름 찾으시는 한번 분들 먹어볼게요, 제가.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먹어야지. 아유, 맛있는데? 맛있습니다. 맛있어. 이게 진짜 이 야, 생들기름이 얘가 들어가 있어서 더 시금치 맛이 아니라 맛있다. 이게 시금치 맛도 있지만은 저것도 있군요. 들기름 맛도 있군요. 네. 자, 그리고 이런 맛있는 반찬이 있을 때는 네. 고기 반찬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퀵킷 제주 한돈 양념 불고기 2종입니다. 아이고. 워낙 뭐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퀵하게 이탈 수 있는 제품, 맛은 기대 그 이상입니다. 간장 불고기, 고추장 불고기. 김엄마 앞에는 지금 고추장 불고기가 있는데요. 시금치하고 같이 드시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00% 청정 제주 한돈을 국내산 배와 양파를 사용해서 24시간 저온 숙성했습니다. 잡내가 없어요. 드셔보시면 알고. 뭐 이미 우리 김용민닷컴 용미니언즈 분들은 이미 많이 아이고요. 알고 계시니까요. 네. 맛있는 거. 지금 조심하시고 해동해서 7분 정도만 중불이나 약간 센 불에서 여기 프라이팬에 좋다. 볶아주시면 되고요. 좋아, 이게 밥도 줘. 네. 진짜 깜짝 놀랐네. 자, 배출해서 퀵킷 출연료가 제주 좀 한돈. 낮아요. 요저요. 시금치 주세요. 네. 시금치 먹을 거예요. 네, 간장 불고기, 고추장 불고기 한 팩에 9,900원입니다. 요저 김치에다가 들기름 볶았어. 예. 어이 맛있겠다. 아. 자, 그리고 한 팩씩 교차해서는 15,900원이고요. 야, 점심시간에 진짜 사람들 배를 조지네. 지금 딱 점심 시간이잖아요. 저희 이 시간에 맨날 이렇게 밥 먹거든요. 어제는 뷔페였어요. 오. 뭐였지? 빕스 뷔페. 맞아. 어제 대박 났습니다. 그래요? 초대박이 났어요. 근데 그거 진짜 너무 저렴하고 맛있었잖아요. 정말 맛있다. 와,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퀵킷 불고기와 냉압착 생들기름을 넣은 시금치입니다. 우리 그냥 맨날 이렇게 방송 켜놓고 우리끼리 식사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시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 때여가지고. 저는 정말 맛있네. 간장 불고기. 이게 간장 불고기는 밥 뜨거워. 반찬으로 되게 좋고 고추장 불고기는 술안주로도 괜찮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김치볶음도 생압착 생들기름으로 같이 볶은 거죠. 네. 채팅창에 구매 링크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가시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생들기름으로 볶음 김치. 야, 아니 퀵킷 제주 한도는 더 맛있어진 것 같아. 퀵킷은 잡내가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돼지고기 그럼. 잘 못 드시는 분들 중에서 냄새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퀵킷 제주 한돈 2종 불고기는 잡내가 나지 않습니다. 콩이랑 두부님 어제 문자 받고 너무 걱정했는데 모금이 많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멘트 소개해 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만 원이나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필 저희가 밥 먹는 중간이라 지금 김 PD님이 멀티가 안 되세요. 예. 돼지고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돼지고기의 참맛을 모르는 못 봐서 거야.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분들 진짜. 퀵킷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돼지고기의 그 가장 맛있는 부위에 맛있는 맛을 잘 살린 거예요. 퀵킷 제주 한돈 불고기. 네. 네? 좋아요. 그리고 저희 마이크 감도가 좋아져가지고 저희가 음식 씹는 소리가 다 고스란히 들어간대요. 이게 굉장히 그 식욕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밥에다가 한번 넣고
잘 젓가락질 잘 못해요. 좀 간장 불고기구나. 그냥 고추장 불고기. 한 점 바꿔서 드셔보실래요? 싫어. 김엄마는 고추장 불고기를 좋아해요. 그럼. 아, 정말 좋네요. 아니 시금치도 누가 담갔대요? 너무 맛있는데? 아 김엄마가 담갔대. 아니, 나 들기름 넣어서 그래. 들기름. 뭐 내가 뭐 주물 넣었다고 그게 되나? 아, 맛있다. 주무른 사람의 손맛이 좀 중요하죠. 그치? 정말. 그게 바로 손맛이라고 하는 거야. 쉼이 없네. 쉼이 없어. 아, 주무르는 사람의 그 주무름도 이제 다릅니까? 아, 그럼요. 따라야죠. 타는 주무름으로라는 시도 있잖아요. 타는 주무르. 타는 주무름이 어딨어. 타는 목마름이겠지. 아, 오창석 씨가 이게 아주 디테일이 훌륭해요. 응? 그죠? 나도 그랬지. 그때 총선 나가서 망했지. 진짜. 그때까지는 이제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실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출마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낙선자 아닙니까 제가? 세상 일 모르는 거야. 아우, 정말 맛있는 제주 안동 불고기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우리 그냥 계속 이 먹고 맛있는 거 있어. 우리만 먹을 수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김용민닷컴에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되거든요. 제주 안동 간장 불고기, 고추장 불고기 한 팩에 9,900원이고요. 생 압작 들기름 250ml 함께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연말 선물 기간이라 이런 들기름 같은 거 선물로 진짜 많이 보내세요. 그럼요. 250ml에 26,000원밖에 안 합니다. 요즘같이 3주에 한 번. 요즘같이 좀 이렇게 좀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는 그 좀 지지고 볶는 그런 기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또 많은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들기름, 무슨 들기름? 생 압작 들기름. 착한 농민 기업은 어떻게 선정해요? 착한 농민인가? 농민들끼리. 농민들끼리 아카라카하면서 힘내서 이제 만드는 곳이에요. 국산 아닙니까? 나쁜 농민 기업도 있어요. 이제 윤석열이가 그 선정하는 건데. 예. 이거 흔들리지 않는 막걸리 만드는 곳인가요? 예. 아, 우리는 방송하다 말고 이렇게 식사하느라고. 원래 저희의 이 식사 마지막 시간은 언제 끝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용민 PD님이 다 드시면 끝납니다.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유, 싹 비었어요. 네. 시금치도 내가 주물렀지만 내가 다 먹었어요. 네. 자, 그래요. 우리 김용민 TV가 선정한 올해의 7대 뉴스 중에 6번째 뉴스가 오늘 나갈 텐데 언론 탄압에 대한 이야기로 해가지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잠시 보고 잠시 후에 우리 안규령 부대변인 박지희 아나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